명확한 기술이 있고 명확한 매출이 있는데 어떻게 사기예요? 오히려 사실 저는 코스닥의 사기라 생각하거든요. 아유, 누구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고요. 누구도 규제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1달러를 입금을 하면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1달러가 발행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안전해요. 근데 이것들을 갖고만 있어도 4.7% 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그 수익률은 어디서 오는데요? 가장 궁금한데 그게 다 대표님 요번에 알트코인 투자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좀 뭐 소개 좀 해주세요. 어떤 책인가요? 네, 여기 보이시는 알트코인 투자라고 하는 이제 책을 이제 좀 만들었습니다. 알트코인 투자라고 하는 책은 어떤 거냐면 기존까지 사람들이 알트코인 투자라고 하면 투기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보는 시선이 되게 안 좋아요. 저도 어디 가서 뭐 하세요라고 하면 증권사 다닐 때는 저는 그 투자은행에서 일합니다. 왜냐면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에 있었으니까 기업 인수하고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블록체인 쪽으로 오면서 뭐 하세요라고 했을 때 저는 알트코인 투자하는데요라고 하면 사람들이 쟤 뭐야 사기꾼이야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이런 어떤 인식 자체를 좀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존 이제 뭐 비트코인부터 그다음에 이더리움 지금까지 이제 한 10년이 좀 넘는 역사를 갖고 있는 게 이 블록체인 시장인데, 이 시장을 자세히 조사를 하다 보면은 모든 코인의 가치 상승은 기술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상승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기 때문에 기술 내러티브로 사실 알트코인도 주식처럼 오르는 거다라는 거를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존 사례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기술들이 블록체인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발전해 왔는지, 그 시기에 따라서 어떤 코인들이 사람들의 주목받고 가치가 올라왔는지들을 좀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 대표님 책을 좀 목차도 보고 좀 읽어보니까 디파이라는 단어가 거의 책의 한 절반을 차지하고 있어요. 디파이란 좀 무엇이고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디파이가 탈중앙화 금융이에요. 이제 영어로는 Decentralized Finance라고 해서 그걸 줄여갖고 DeFi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한국말로는 쉽게 탈중앙화 금융이다. 그럼 탈중앙화 금융은 뭐냐? 그럼 중앙화 금융의 반대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금융을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금융 시스템은 사실 중앙화된 기관들이 그다음에 규제 안에서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규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면 이제 은행들이나 증권사들이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상품을 만들고,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이렇게 시장을 만들어주는 건데, 이거와 이제 반대입니다. 누구도 간섭하는 사람이 없고요. 누구도 규제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금융 시스템이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누구나 금융상품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떻게 보면 금융 시스템이라고 좀 불리죠. 근데 말만 들어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할 것 같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유럽에서 미카라고 하는 법안이 만들어졌고, 미카라는 법안 안에는 디파이와 스테이블 코인 이 두 골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디파이가 커지고 있는데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그래서 규제 프레임워크도 만들어졌고, 미국에서도 이제 미카를 기본으로 해서 규제를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너무나 위험했던 하나의 그냥 투기 시장이었는데, 이게 규제 안으로 조금 들어오면서 지금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좀 건전한 금융 시장으로 좀 거듭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는 저희가 투자자니까 디파이라는 그 탈중앙화 금융을 이용해서 뭔가 돈을 벌 수 있어야 이거 뭐 디파이 뭐 관심 가지고 보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 알트코인을 이용한 디파이로 돈을 좀 벌 수가 있나요? 벌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죠. 어. 뭐 대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만 지갑에 갖고 있어도 네. 4.7% 이자를 줍니다. 정말요? 은행 이자보다 높은데요? 우리나라 은행 이자보다 높아요. 사실 이것도 돈을 버는 거죠. 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에 상응하는 하나의 코인이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USDC라고 하는 코인이 있고,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코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1달러를 입금을 하면요,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1달러가 발행이 되는 구조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안전해요. 근데 이것들을 갖고만 있어도 4.7% 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이것도 사실 디파이의 하나의 일종이에요. 물론 이제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법안이 어저께 이제 최종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이제 의견 수렴이 돼서 이제 법안을 이제 가결시키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모아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1-2개월 안에 이제 이게 승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이제 투자의 문도 이렇게 열리는 거거든요. 뭐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투자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조금 극단적인 투자도 가능해요. 이 탈중앙화 금융이기 때문에 누군가 거래소에 코인을 보유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모든 코인의 교환 자체를 서로 이종의 토큰을 교환하기 위해서 뭔가 하나의 바구니가 필요하고 그 바구니에 거래소가 코인을 갖고 있어야지만 거래를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환전소에 가면 그 원화를 갖고서 일본 갈 거니까 엔화 주세요. 뭐 미국 갈 거니까 달러 주세요라고 하면은 은행 창고에서 꺼내와 갖고 바꿔주잖아요. 은행이 그 외환을 갖고 있어야지만 거래가 되는데 이 디파이에서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자신들이 갖고 있는 코인을 그 바구니 안에 담으면 그 코인이 다른 사람이 교환을 원할 때 이제 쓰인다면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수수료에 대한 수익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코인과 그다음에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같이 제공하게 되면은 1년에 변동성은 있지만 그래도 뭐 30%에서 100% 이자들 받을 수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이 하던 거를 개인들한테 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수익도 그래서 수수료 일부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제 돌려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높죠. 그러니까 은행이 하던 거를 다 그냥 베껴서 인터넷상에 만들어 놓은 거라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가결되려고 했을 때 은행권의 압력이 되게 강했어요. 은행 비즈니스가 무너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러면은 대표님 이거 디파이 이렇게 알트코인 이용해서 투자하면 돈 내가 한 1,000만 원 투자하면은 1년에 뭐 원금 손실 없이 벌 수 있는 겁니까? 그쵸. 아까 말한 4.7%는 갖고만 있어도 그건 보장되는 거예요. 보장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럼 그 수수료는 어디서 오는데 그 수익률은 어디서 오는데가 가장 궁금한데 그게 다 미국 국채에서 와요. 미국 국채, 장기 국채를 사가지고 1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보다 미국 국채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에요. 근데 국채에서는 이자가 나오잖아요. 4%에서 5% 사이가 나오잖아요. 그 이자를 사람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는 뭐 먹고 삽니까? 그렇게 다 주면. 중간에서 이제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근데 규모가 엄청 크다 보니까 이게 좀 사이즈가 좀 달라지죠. 워낙 크니까. 그렇기 때문에 USDC를 발행했던 서클사도 IPO 하겠다 얘기했던 게 이런 수수료 수익이 엄청나거든요. 대표님, 근데 우리가 4.7% 수익 얻으려고 알트코인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는 막 2배, 3배, 10배를 바라잖아요. 그럼 이런 수익률이 디파이로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이제 가능한 건 뭐냐면 이제 디파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금융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금융시장 안에서 수많은 이제 알트코인들이 지금 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발행이 됐을 때 우리가 아무거나 사서 수익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선별적인 어떤 투자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선별적인 투자를 할 때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거, 그다음에 기술적인 내러티브가 있는 것들을 우린 찾아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기술적인 내러티브가 왜 그럼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한 예로 2024년도 이제 초 1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었냐면 이더리움이 이제 레이어 2를 이제 출시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어요. 이더리움은 기존까지 너무 수수료가 비싸고 너무 느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보완하고자 롤업이라는 기술을 활용해서 레이어 2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레이어 2는 훨씬 더 싸고 훨씬 더 이제 빠르다 보니까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는 레이어 2에서 처리하고 중요한 데이터만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레이어 1에 올려서 좀 세틀먼트, 그러니까 거래를 완결하면 되지 않냐라는 방식으로 사람들한테 이제 주목을 받은 거예요. 이때 이제 나왔던 이제 코인이 뭐냐면 셀레스티아였습니다. 이 셀레스티아라고 하는 코인은 이제 티아라고 하는 이제 스티커를 갖고 있는 코인이에요. 근데 레이어 2들이 데이터를 저장하려다 보니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지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거래가 지연되는 거예요. 그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다가 뭐 샘플링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나온 게 셀레스티아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시장에 만들어진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해서 나왔던 어떤 셀레스티아라고 하는 이런 어떤 프로젝트가 당시 출시가
2조 원 정도, 이제 하나로 2조 원 정도에 출시가 됐는데 이게 3개월 만에 20조 원까지 갔어요. 왜냐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명확히 이 사람들이 블록체인 내에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이 명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 거죠. 물론 이제 그게 2년 후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 수준으로. 그러니까 이것처럼 뭔가 알트코인도 처음에 나왔을 때 시장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올바로 좀 알아야 되고 어떤 기술이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이 기술을 갖고 확장할 수 있는지 이런 어떤 큰 어떤 기술의 이해와 내러티브가 훨씬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즘 시대에서 뭔가 이렇게 좀 흥하고 있는 어떤 디파이 코인 혹은 디파이 기술 뭐 프로젝트 뭐가 있나요? 최근에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기관 투자자들 쪽으로 이제 쏠리다 보니까 리얼월드 에셋, RWA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많이 관심 갖는 게 스테이블 코인이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우리가 투자해서 벌 수 있는 게 없어요. 1달러 상응하는 그냥 코인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RWA 섹터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RWA 섹터는 모든 자산을 토큰화한 것뿐이거든요. 뭐 국채도 그렇고 채권도 그렇고 주식도 앞으로 그럴 것이고 그래서 이게 토큰화만 되면은 유통하기가 훨씬 더 편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유통을 편안하게 해줄 이런 어떤 레이어 1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존에는 이제 이더리움처럼 그냥 보편적인 목적을 가진 제너럴 퍼포스의 어떤 네트워크들이 나왔다면은 요즘은 목적성이 짙은 어떤 레이어들이 많이 나와요. 뭐 대표적으로 RWA 체인 중에는 그 온도라고 하는 코인이 아마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 아실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주목받는 게 이제 스토리라고 하는 이제 그 프로젝트 있고 그다음에 플럼 네트워크 플럼이라고 하는 이제 레이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에테나라고 하는 이제 코인도 있죠. 되게 많은 코인들이 RWA를 좀 산업 섹터를 좀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그러면 활용되는 기술들이 뭔지를 우리는 좀 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 그 기술은 데이터예요. 왜냐하면 금융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갖고 와야 되잖아요. 기존 금융시장에 있던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갖고 오려면 누군가 그 데이터가 맞다 틀리다를 검증해 줘야 돼요. 근데 이 검증해 주는 솔루션이 바로 오라클 솔루션입니다. 오라클 솔루션은 2020년대 디파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사람들이 거래를 할 때 가격에 대한 어떤 참조할 데이터가 필요해서 사실 만들어졌던 애들인데 이게 이제 RWA까지 커진 거죠. 그래서 금융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올릴 때 검증해주는 역할로 이제 오라클 섹터가 좀 굉장히 제일 중요하고요. 거기에 이제 연관된 이제 코인들이 이제 체인링크, 그다음에 뭐 레드스톤이나 피스 네트워크 같은 이렇게 작은 어떤 코인들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RWA 또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데이터를 어딘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저장을 제공해 주는 스토리지가 또 필요할 거고 이 스토리지는 RWA뿐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 섹터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그럼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는 뭐 그 오래전에 이제 가끔 봤던 파이코인이 최근에 주목받는 이유도 이런 탈중앙화 스토리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주목받았었고 수의 기반의 월러스라고 하는 코인도 있어요. 그런 것도 다 스토리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런 어떤 생각의 어떤 좀 전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코인들은 그냥 사서 보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예치를 하고 이자를 받는 그런 시스템인 건가요? 네, 그렇죠. 대부분의 이제 프로젝트들이 자신들의 코인을 예치를 하게 되면 자신들이 벌고 있는 수익의 일부를 그 배당처럼 줘요. 그래서 그 배당률이 보통 한 10%에서 뭐 20% 정도 되고요. 뭐 거기다가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이제 업사이드까지 가져가게 되면 이제 큰 수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주식 배당주 투자랑 다른 건 뭔가요, 대표님? 배당주 투자랑 좀 다른 거는 없습니다. 뭐 정확히 따지고 보면은 배당주는 수익을 엄청 많이 벌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코인들은 아직 매출이 많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단지 이 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 비이성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근데 가격 상승은 훨씬 더 높기도 한 거죠. 그럼 배당주 투자보다 이자율도 높고 코인의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큰 반면에 실제로 매출이 많지 않으니까 위험성은 더 있다고 위험성도 훨씬 크죠. 훨씬 예. 크다. 근데 이제 조금 달라지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어플리케이션 단에서는 아직도 수익을 못 만들어내는데 이 그 레이어 단에서 그러니까 블록체인 네트워크 단에서는 수익이 엄청나요.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상위 시총에 있는 것들을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이유가 있어요. 밸류에이션이 가능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솔라나만 봐도 이제 매일매일 이제 발생되는 이자 자체가 그 400억 정도 되고 1년에 이제 매출 자체가 이제 1000억에서 조 단위로 넘어가는 이제 시점이 온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코스닥보다 나아요. 왜냐면 명확한 캐시플로우가 보이는 애들이거든요. 왜냐면 누군가 거래를 일으킬 때 수수료를 받잖아요. 그럼 그 수수료를 가지고 소각을 하거나 자신들 비즈니스에 활용을 한단 말이에요. 혹은 그 자신들의 코인을 예치한 사람들한테 분배를 해준단 말이죠. 솔라나도 사실 그 배당률이라고 치면은 20% 정도 돼요. 굉장히 높아요.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따라다니면 좀 안정성도 가져가는 반면에 좀 수익률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그런 대표적으로 괜찮다고 보는 디파이 프로젝트들, 코인들은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있으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이게 뭐 매출 이 정도, 순이익이 이 정도니까 뭐 PER 얼마 해주면은 요 정도까지는 가겠다가 계산이 서니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제는 계산이 되는 시장으로 왔어요. 이제 알트코인 다 사기 아닌 거예요? 아니, 사기가 아닌 거예요. 명확한 기술이 있고 명확한 매출이 있는데 어떻게 사기예요? 오히려 사실 저는 코스닥의 사기라 생각하거든요. 배터리만 봐도 비이성적이었잖아요. 그리고 미래의 어떤 가치를 땡겨와서 밸류에이션을 했었고, 뭐 대표적으로 금형이 그렇지 뭘. 근데 그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펀다펀이라고 하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매출이 엄청 높았어요. 1년 동안 매출이 600밀리언 달러였습니다. 하나로 하면 1조가 넘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밈코인 발행해주는 사이트였어요. 근데 발행할 때마다 수수료를 가져가잖아요. 근데 밈코인에 대한 인기가 많아지니까 뭐 사람들이 많이 발행하고 싶어하고 그만큼 이제 수수료가 많이 발생해서 큰 수익을 버는 건데, 이런 것들이 솔라나 생태계에는 꽤 많아요. 지토라고 하는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그 차익 거래를 도와주는 어떤 거래소인데요. 뭐 내용은 어렵지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솔라나에서 발생하는 네트워크 수수료의 반을 이 지토라고 하는 거래소가 가져가요. 왜냐면 솔라나의 데이터 검증하는 그 소프트웨어를 이 친구들이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솔라나에서 데이터를 검증하는 사람들의 그 버는 수수료가 이 지토라는 플랫폼으로 넘어와요. 그래서 사실 지토를 스테이킹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토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이제 연매출이 한 5천억 원은 넘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디파이다. 그래서 솔라나에 대한 기대감이 큰 거예요. 왜냐면 요즘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이 코인 뭐야? 라고 하면 뭐 설명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설명도 되고 매출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크들도 GDP 개념을 갖고 오기 시작했어요. 그 네트워크 안에서 창출되는 경제 규모가 어떠냐. 그래서 그 경제 규모는 그 네트워크 위에 구축된 어플리케이션들의 수익, 매출을 기준으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가장 높은 게 사실 솔라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지는 사실 좀 국면에 들어왔다. 그래서 뭐 21년도에는 사실 알트코인 사기냐라고 했을 때 사기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어요. 아무도 돈을 못 버는 때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명확해지고 있죠. 돈을 버는 알트코인들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도 상당히 많이. 상당히 많이. 네. 그래서 꽤나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럼 그런 회사의 디파이 이런 배당이 나오는 투자를 하는 거는 대표님은 안전하고 코인 가격 상승도 노릴 수 있는 일석이조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솔라나를 일부 사가지고 그 디파이 프로토콜에 예치를 하고 있어요. 예치를 하면은 1년에 그 수익률이 17%가 확정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고 있죠. 네. 떼먹힐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해킹 당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해킹 리스크는 뭐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